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르면 오늘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데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고약하게 말씀하실 건데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 젊어 보입니다. 이게요 두 분 다 이렇게 넥타이를 매니까 제가 하나 역사적 사건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노타이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은 이 박지원이 TV에 티셔츠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근데 티셔츠도 가만 보니까 주로 그 초록색 계통을 입으시더라고. 저는 무슨 색깔이든지 다 맞아요. 비교적 초록이 비교적 많아요. 비교적 생김새가 정 장관님하고는 정반대 생겼어요. 이게 되게 오랜만인데 그동안 평안하셨냐고 인사를 여쭙기가 참 시국이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통일부 장관 한 사람들이 편하네요. 통일부를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나와서 싸우라 해도 역대 통일부 장관들 마음에 안 맞아요. 장관님이 그동안 우려하셨던 일이 실제 벌어지고 말았어요. 김정은의 방로. 지난 7월 달에 7월 27일이죠. 예. 전승절 기념식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때 아마 북한의 탄약이라든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것을 북한이 제공하는 그거는 결론이 났을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그러면 북한은 뭘 받아내야 돼요. 북한은 한 개 주면 5개, 6개를 받아내야 되니까 한 3,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평양 지도를 보니까 평양에서 나진까지 거리가 781이고 거기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 또 370 되는데 그 두 개 합치면 한 1,200 되잖아요. 예. 그거 한 3배 되는 거리를 갔으니까 그 우주 기지가 있는 3,600. 보스토치니? 보스토치니. 예, 보스토치니. 예. 저 우주 발사 기지지요. 예. 김정은이 떠난다고 할 때 수행원 명단을 봤어요. 예. 정상회담에서는 수행원이 중요합니다. 예. 어떤 그 분야 사람들을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읽혀지는 거니까. 예. 근데 미사일 최고 책임자는 리병철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그 사람은 원수입니다. 예. 원수. 그다음에 그 밑에 박정천이라고 차수인데 대장 차수 원수 이렇게 올라가죠. 군수공업부장 조모시기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또 그 박태성이라고 그 사람은 위성 전문가예요. 예.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지금 그 김정은이가 이번에 푸틴을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그 이 위성 관련된 기술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위성 기술이 바로 미사일 기술이니까. 예. 근데 지난번에 정찰 위성 2번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5월, 네, 8월에 5월 달 실패했고 그렇게. 10월에 다시 한다고 그랬죠. 그 윤석열 대통령 문자로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 위성 발사 관련해서는 미국 못지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군수공업부장이 같이 수행을 했다는 얘기는 북한의 무기를 뭐 탄약 같은 건 어떤 점에서는 남는 거지요. 그걸 갖다서 러시아에 주는 대신 전투기 관련해서도 무슨 좀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번에 우주 발사 기지 그 보스토치니 근처에 전투기 소위 만드는 그 공장도 있대요. 거기도 있고, 방문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잠수함 건조. 그 북한 전투기가 지금 낡았거든. 예. 북한 전투기가 아마 미그 29기가 그게 82년인가 뭐 들어오고는 그 뒤에 안 돌아가지고 네. 굉장히 노후화된 그 비행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북한의 아니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해상으로 뜨고 뭐 그다음에 또 한국의 그 KF-15인지 이런 것들이 뭐 뜰 때 같이 그 동시에 떠줄 수가 없어요. 예. 뭐 기름도 없지만 러시아에 가면은 이제 기름을 많이 얻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밀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최대 밀 수출국가 아닙니까? 마침 지금 북한이 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뭐 쌀 농사보다는 보리 대체 작물로서 보리하고 밀 농사를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밀 도정 공장들을 여러 군데 지어놨습니다. 근데 북한이 생산하는 밀만 가지고는 지금 북한 주민들의 그 식량 조달에 절대 태부적인데 이번에 가면 아마 밀도 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군사 기술도 지원받고 그럴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북한에 있는 그 포탄이나 그런 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가 좀 재고가 모자라니까 그걸 주고 대신 첨단 군사 기술, 식량, 에너지를 받아온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대소 대중 그 외교 그 패턴을 보면은 북한은 하나 주고 한 5개, 6개 꼭 받아냅니다. 예. 때를 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번에도 지금 그 러시아하고 저렇게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 핵 잠수함 내지는 미사일 그 ICBM 관련 고도 기술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고 브링컨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북한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미국보다 훨씬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60년대 중소분쟁 시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이 소련 편에 붙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북한은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예. 바로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북한이 소련 편이 됐을 때 중소 관계가 불편해지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동북 삼성이 이번에도 지금 그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부가 북러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에서는 기술 건너가는 것을 지금 걱정을 내지만 중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북한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북한이 러시아폰으로 완전히 찰싹 붙어버리는 거. 북러의 밀착을. 그럴 경우에 동부아시아에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가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작하시면서 우리 김보엽 국장이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다. 당연한 거예요. 예. 아니 우리는 한미일 만나면서 김정은은 푸틴, 시진핑 만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수십자 사전에 경고를 했지만은 북한의 2% 부족한 우주 ICBM 아니에요? 예. 미사일, 핵 이런 것을 푸틴 러시아로부터 기술 제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나로 우주센터에서 위성을 발사해서 실패를 하면은 몇 달간 보충을 해가지고 발사를 시키잖아요. 예. 사실상 북한의 발사체는 이번 연거푸 2번이었지만 지난번까지 하면 3번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술을 반드시 푸틴이 제공하고 예. 김정은은 받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포탄을 간접적인지 어떻게 됐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거기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예. 뭐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줘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식량, 예. 원유 이런 것들을 푸틴한테 가져올 것이다. 예, 당연히. 네, 당연히 가져올. 그거는 기본이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쇼이구 국방장관이 왔을 때 주기로 한 미국 무기에 대한 교환 조건으로 뭐 식량과 원유 받아오는 것은 기본이고 북한은 플러스 알파로 훨씬 더 큰 것을 받아내려고 지금 받아냈죠. 불은 쳐려고 간 겁니다. 기술도 우주 ICBM 등 기술도 받지만은 전투기도 받고 많이 받을 거예요. 예. 그런데 과거도 보면은 북한의 외교가 굉장히 재밌어요. 항상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중국 걸 빨아먹고, 그렇지. 러시아한테 붙어서 러시아한테 빨아먹는데 예. 지금은 러시아예요. 이러한 것을 막아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예요. 북한과 대화를 해서 예. 김정은을 미국과 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특히 문재인은 그러한 역할을 해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산 전체주의 하면서 무슨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무슨 반국가 세력이니 하면서 주체사상 뭐 신봉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북한의 주체사상의 그 대두 내지는 출현 배경이라는 게 중소 분쟁 시기에 소련 편에 붙어가지고 지원을 받다가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조금 북한을 도와준 뒤에는 말하자면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우리 말을 들어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국 쪽에 붙어요. 아까 그 박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받아낼 거 다 받아내다 보면은 또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한테 이런 것은 좀 심부름을 해라. 너 우리 입장을 좀 지지해라.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온단 말이야. 그때 그걸 거부하는 명분이 주체사상입니다. 독자 노선. 그렇지. 예. 외교에서 자주, 예. 경제에서 자리, 예. 정치에서 자주 뭐 그러면서 그걸 전체 총괄해서 그 중소 간의 등거리 외교를 하는 그 정당화하는 논리가 주체사상이니까 앞으로 주체사상 변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께도 말씀하셨고 그 후 2달 있다가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요하니까 다시 물어봐라 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유훈 통치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북한에서는 제일 미워하는 게 중국, 러시아, 일본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어.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 저는 일본의 파이프라인을 대고 있다. 아무리 한미일이 강하게 하더라도 일본의 가장 큰 국민적 외교적 현안은 일본 북한에 납치됐다는 사람들의 송환, 예. 유해 송환이에요. 그게 제가스가 전 일본 총리를 2번 만났을 때도 계속되고 지금 기시다 총리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일본이 지금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의 양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일본은 돈을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대일 청구권 자금, 전쟁 보상비 이걸 하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은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지원을 받으면서 관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미국과 통하는 길이에요. 일본이 절대 독자적으로 예. 북한 접촉 그런 일을 못 합니다. 그럼 미국과 합의돼 가면은 결국 북한과 미국의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 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외교의 세계에서 가치 외교라는 말을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 아니에요. 국익이죠. 예. 국익을 추구하는 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외교인데 가치 외교라고 하면서 한쪽에 편중 외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부터도 이익을 취해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조바심을 키워놓으면 또 중국에서도 뭘 받아낼 수 있고 국내 정치적 입지를 키우기 위한 기시다의 소위 정치적 뭐 계산이랄까 야욕을 잘 활용하면은 일제 36년 통치에 대한 배상금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고 납치 문제만 조금 협조해주면 이익이란 이익을 다 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너무 가치 외교를 부르짖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완전히 대미 편중 외교를 할 수밖에 없이 됐는데 그야말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서 오히려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지금 사실은 주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블링컨도 아마 블링컨은 미국도 러시아하고 북한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떼놓기 위해서 뭔가 좀 손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그 다시 북러 정상회담으로 돌아와서 아마 그 우리가 지금 나눴던 거래들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공식 발표는 그게 안 나잖아요. 공식 발표는 뭐 뻔할 것 같아요. 엄중한 국제 정세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주의 상호 국가, 관심사를, 예.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 중국, 특히 북한 이런 데는 공식 발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걸 공식 발표대로
기다리는 우리 외교가 한심한 거지. 아니 그래서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면 합의가 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그 지난주부터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제재,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계속 양쪽에 경고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뭐 대북 제재를 러시아 쪽에서 네. 러시아 그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그랬나요? 네. 북한과 유엔 제재 문제도 논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 그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 제재에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렇게 이미 내걸었어요. 중러는 추가 제재에 동의를 하지 않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사실 대북 제재는 중국이 동참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안 해요. 말로는 한다고 하고 다 주장.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인도 태평양이니 뭐 이런 전략을 쓰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주길 바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야말로 그 연못고도 그런 연못고가 없어. 그런 나무가 그쪽으로 있나 봐요. 그 아까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은 일단 그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나라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 그게 좀 지금 불편한- 그게 지금 예. 굉장히 불안하고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예. 어. 근데 이게 김정은 외교가 김정일, 김일성 이 세습됐거든요. 예. 코로나 전에 중국이 100만 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대련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쌀이 그렇게 부족하면서도 우리는 못 받는다. 왜? 코로나 균이 묻어있어. 균이 묻어 있으니까 못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독한 사람들이야. 이게 그렇게 북한을 여러 가지를 보면 다 보이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눈은 그것이 가치로 보이냐 이거죠.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재백사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러시아에 붙어서 기술, 위성 기술 다 받아오고 원유, 식량, 전투기 받아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 간장을 태워가지고 그럼 너도 내놔 하고 일본에서 간장? 돈 받고 아, 예간장 간장이지. 간장이라고 그러니까 맛이 뭐. 간장 예간장 그렇게 해서 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외교만 고립돼 가지고 지금 미국 보세요. 중국하고 그렇게 왼수처럼 싸우면서도 거래는 제일 많이 하잖아요. 중국 시장에 예. 제일 많이 팔던 우리 대한민국이 5등으로 떨어지고 1등 대만, 2등 미국, 3등 일본, 4등 호주 아니에요. 우리가 5등으로 밀리는데 곧 베트남한테 밀린다고요. 예. 이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 답답한 거예요. 어디에서 가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체 세력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고 말이죠. 난 진짜 기승전 윤석열로 가는 것 같은데 한심해서 못 살겠어요.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중러는 예. 군사 연합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의제 논의할 사안 가운데 북한 니네도 중러 연합훈련 하는데 쟤네 한미일 연합훈련 하니까 같이 하자.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 그런 것도 논의하고. 어저께 잠깐만요. 얘기했지만 쇼이구 예. 국방장관이 북러 군사훈련 하자 이렇게 제안했대요. 그건 제안했죠. 네. 예. 그러니까 한중일 동맹이면은요 북중러는 혈맹으로 가는 거예요. 다 해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의 외교의 그 어떤 그 스타일로 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 시원시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뭘 또 뭘 반대급부를 받고 그렇지. 해주는 식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해서 요구한다면 이걸 그 기관화해서 뜯어낼 거 뜯어내고 예. 말하자면 그거 안 해도 북한이 그
별로 그렇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려면 참가하려면은 더 많은 걸 받아내고 예. 비행기를 몇 대 더 달라. 그다음에 또 핵 잠수함 관련해서 기술도 어느 정도 좀 이번에 지금 그 해군 사령관이 가고 그다음에 군수공업부장이 같이 간 거 보면은 반드시 그 이번에 핵 공격 능력을 가진 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핵 잠수함은 아니에요. 예. 거기서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일 뿐이에요. 추진은 핵이 동력이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핵 추진 잠수함 그걸 얻으러 지금 해군 사령관이 그 핵잠수함 관련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북러 협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가지 않은가. 예. 그렇게 되면은 괜히 말하자면 북한의 여러 가지 대남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타이트하게 체결해가지고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고 해놓은 것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다른 말로 하면 대북 확장 억제 그의 또 재확장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쫓아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북 억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기술, 그 다음에 또 ICBM 기술, 핵기술이 뭐 ICBM 그 자체는 아니죠. 핵잠수함,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가서 협상을 아주 끈질기게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6.25 후에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때 이승만이 물러나기 전이에요. 이승만이 60년에 이제 물러나지만은. 뭐 신문을 보면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어깨너머로 들었지. 이승만이 내치는 등신인데 외교는 귀신이라고. 근데 미국에서 이제 뭐 원정 문자 많이 받아내는 걸 그렇게 미화했죠. 요즘 가보면 북한 경제는 내부적으로는 형편없습니다. 이번에 그 열병식에도 민방위 군을 끌고 나오지 않았어요. 노농적기군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그만큼 민간 차원에서의 그 소위 기강회의 이런 것을 다잡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식량도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박 장관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국이 주는 식량이 단동 그 강 부둣가에서 그 야적된 상태로 뭐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안 가져가요. 예. 그런 정도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치는 망친 거야. 주민들의 기강도 흐트러지고 예.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노동신문 그 기사를 보면은 뭐 대학 졸업생들이 집단으로 어디 시골로 갔다. 안 간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지. 안 가니까 그렇게 성공 사례를 자꾸 부각하면서 뭐 말하자면 모범용 따라하기 뭐 이런 그 캠페인을 벌이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의 그 러시아 행각을 보면서 이게 김일성이가 60년대 중소분쟁 시절에 썼던 말하자면 소련과 중국을 가지고 놀았던 외교 기술 이게 격세 유전을 해서 지금 김정은한테 나타나고 있구나. 저게 저 어린 나이에 저게 어디서 저런 외교의 귀신 같은 기술이 나오는가 내가 좀 감탄하고 있어요. 북한 방금 같은지 고무 찬양죄인가? 북한 인민들도 아니, 신문 그런데- 보면서 김정은 내치는 등신인데 외교는 귀신이구만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게 김정은이 유훈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그 관리들이 계속 해오는 거예요. 축적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관계 있을 때도 최선희 부상한테 책임을 줘가지고 완전히 미국 워싱턴 타임하고 맞춰서 북한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때 미국은 낮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을 딱 미국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철저히 해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정이 중국하고도 딜할 거예요. 하죠. 일본하고도 아니, 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몸이 달아서 쫓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외교의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부터 중국, 러시아 빼먹고. 예. 그런데 진짜 이게
나는 다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석삼조 외교를 하는데 우리 윤 대통령 왜 그렇게 못하냐. 아니 이거야. 다 좋다니까. 네. 김정은도 해야죠. 우리는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이 처음에 보세요. 러시아를 방문한다 하니까는 이례적으로 정보기관에서 어디로 가는 그 루트를 딱 발표해 버리잖아요. 너 죽는다. 엄포인데. 예. 그래서 저도 야, 신변 안전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절대 비행기는 안 타죠. 아니 글쎄 제가 2000년 8.15 6.15 후 가서 김정일한테 물었다니까요. 김정일. 예.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안 탄다고 하는데 그러냐. 국내에서 탄대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영공에서 미 제국주의자가 요격을 해버리면은 먼지도 안 나는 건데. 그렇죠. 그러나 기차를 타고 가면은 땅 위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전쟁이니까. 비행기에 떠가면 딴 데서 이렇게 저 바다 위에서 요격을 취할 수 있는데 기차를 타고 오면 북한 상공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 작년에 한미일 프롬펜 성명부터 최근에 이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동까지 이 한미일이 준 군사 동맹화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북중러의 결합을 가속화하고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가서 또 앞으로 중국이 몸이 달아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더 불안해졌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게 봐야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결국 일본의 길을 터졌고 네. 우리는 얻은 게 없어요. 일본이 우리의 상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일한. 수직계열화 됐다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우리 보수층에서는 마치 안보가 강해졌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일본이 강해진 거예요. 일본이 상국이 된 거고 우리는 역사도 현실도 처참해졌다 하는 거고 그게 나오면은 북중러는 뭉치고 그 결과가 김정은의 방로 거기에서 2% 부족한 우주, 미사일, 핵 기술을 받고 비행기도 받고 전투기, 네. 식량도 받고 기름도 받고 다 한다고요. 이것을 김정은한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섞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대 5, 1대 10의 외교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제이크 설리반 미국 NSC 보좌관이나 블링컨 장관의 행보를 보면은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미국도 몸이 달아서 북과 대화 시도를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아니 2% 부족한 기술이 향상되면 제일 위기에 처하는 게 미국입니다. ICBM이 날아간다? 네. 트럼프는 나는 못 오겠다? 모라토리움도 내가 했다 하는데 날아온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은 지금까지 보류했던 3차 핵실험을 내년 바이든 7차. 대통령 7차 7차 핵실험을 바이든 대통령 선거 전에 바이든을 타격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내년 11월 미 대선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반드시 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네. 대통령 되는 꼴을 또 우리나라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 결국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 같이 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게 바로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그냥 이익을 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헤엄치듯이 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외교에서 이렇게 정조를 지킵니까? 돌뼈가 그러잖아요. 외교 수사란 말은 네.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 대통령처럼 탁 자르는 얘기를 안 해요. 외교는 애매모호하고 해서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 해석을 거기다 붙여버리는 그런 건데. 저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대통령 잘못 뽑았어. 러시아가 계속 우리한테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게 되면 한러 관계 파탄날 거다 이런 경고도 했었잖아요. 이미 파탄 나 있어요. 우리의 그 큰 러시아 시장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990년도 그 노태우 정부, 보수 정부의 노태우 정부부터 한 30년 그렇죠. 이상 쌓아온 자산인데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서글펐던 게 어쨌든 우리 포탄은 미국 재고를 채워주는 시기든 어떻든 간에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게 되고 폴란드로 간 게 다 거기지 뭘 그래요. 아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 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연합뉴스가 제일 기사를 특파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취재가 되느냐 그랬더니 그 특파원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추가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자들 비자를 안 내준대. 한국 기자는. 다른 데는 내주는데. 그만큼 지금 한러 관계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원하는 바람에 예.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취재 기자의 그 비자를 안 내줄 정도로 지금 러시아를 그 경직시킨 그런 상황에서 참.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할 때 처음 갔던 출장이 블라디보스톡 경제 포럼이었는데 동방 포럼. 경제 예. 연방 극동대학에 예. 아 근데 이제 기자들 비자를 안 내준다. 비자 안 내주는데 거의 뭐 적성국가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대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금 통일부도 뭐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 이쪽 기능을 다 박살 내버리고 대북 정책이라는 게 지난번에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대북 정책이라는 게 없다. 오로지 그냥 앉아서 북한은 알아서 무너질 거다. 북한 붕괴론 외에는 대북 정책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은 뒷배가 더 든든해지는 외교 오히려, 활동을 그렇죠. 그렇죠. 해서 북한 붕괴론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목표한 바로 가야 되는데 행위를 해서 결국 목표한 바에 거꾸로 가게 되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이 북한을 말하자면 공지에 빠뜨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그 넓은 세계로 나가서 중국, 러시아를 갖다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경쟁적으로 그 지원을 하도록 만들고 예. 그러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또 나와서 이제 미국도 몸이 달아 가지고 아마 북한과 접근하려고 그럴 거고 예. 무슨 외교가 이렇게 됩니까? 장관님 마지막 질문 바쁘시니까 하나만 드리면 그 올해 초만 해도 미국 그 국제안보전략연구소 여기에서 CSIS? 예,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해서 워게임 그런 거 하고 했었잖아요. 그냥 그 가상이긴 한데 저는 이번에 좀 놀랐던 게 7월에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더라고요. 이거 뭐 그냥 하는 소린가요? 나는 그 전에 내가 저기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남북 관계를 보면서 미국의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북한의 대남 군사적 그 공격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얘기가 꼭 3, 4월에 나옵니다. 예. 딱 예산 편성할 때 나와요. 초안 잡을 때. 예. 국방부 같은 데서는 그거 보면은 겁나서 이제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있을 때는 또 한 번 그런 겁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의회에서도 깝지도 못해요. 이번에 그 무슨 북한이 남한을 뭐 칠지도 모른다는 국방부 장관의 얘기는 군산복 합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빌리면은 소위 무기를 팔기 위한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하는 소리예요. 예. 말하자면 시장 확대를 위한 일종의 홍보죠, 홍보.
그닥 귀담아 불안하면 물건 많이 사라 이거야. 그닥 귀담아 들을 건 아니다. 어떻게 됐든 예. 윤석열 외교는 완전히 파탄난 겁니다. 장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하시려는 말씀 중에 시간 없어서 못 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 통일부를 이렇게 아니, 만들어놨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는 통일부 장관들이 무슨 아니 나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 시켜서 칼럼 쓰게 했는데 아 이거 세상 민심이 참 이게 통일부 출신들한테 몇 사람 차관 적어도 차관급에서 칼럼을 써줘야 뭐 얘기해도 된다 하는데 아 이거 뭐 해서 되겠어요? 뭐 하면서 다들 발을 빼더라고. 가만 보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나한테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김영호 장관이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야. 알겠습니다. 오늘 북러 정상회담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봤는데요. 장관님 얘기는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